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몇 쪽 보시냐면요. 75쪽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7번을 보시면요. 문제 7번입니다. 교재면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에 문제 7번이 보시면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이게 바로 평행도체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아주 긴 전선이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이들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절로 흐를 때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었네. 우리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라는 것은 혹시 식이 어떻게 되세요? 기억나시는 분? 얼마? R분의 2의 I1 곱하기 I2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7승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길이가 있고 없고 여기에 만약에 길이가 들어가시면은 여기에는 단위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N이라는 뉴턴의 단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식 말고 또 어떤 식이 있냐면은 이렇게 된 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이 있냐면은 R분의 2에 I1 곱하기 I2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7승이 있죠. 이 경우에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뉴턴 퍼 뭐가 되냐? 메타의 단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도체 사이에는 요만큼의 힘에 의해서 바로 즉 요만큼의 힘에 의해서 바로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거에 대해서 물은 거죠. 봤더니 평행도체 사이 자기 F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R 거리에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하고 두 전류 곱이 뭐야? 비례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은 거기서 같은 방향에다가 동글뱅이 칩니다. 같은 방향. 우리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반발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흡입력을 찾으면 가번과 다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를 비교한 거다. 그러면 힘 F라는 것은 거리의 비례 반비례, 반비례가 되는 거죠. 반비례라는 것은 흡입력이 생긴다. 가번과 다번이고요. 그 다음에 R이 클수록, 즉 R이 클수록 F는 커져 작아지는 거예요. R이 커지면은 F는 당연히 뭐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흡입력이 생긴다고 그다음 R이 커지면 작아진다. 답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7번 답 몇 번이고 1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깁니다. 뒷장. 뒷장 넘기셔가지고 문제 페이지 뭐냐면 76페이지 보시면요. 76페이지 문제 8번을 보시겠어요? 76페이지 문제 8번을 보시면 평행 두 도체 같은 방향에 있다가 밑줄 칩니다. 같은 방향. 우리 평행 두 도체 같은 방향에 밑치시고 저울류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 작용힘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네. 같은 방향에 밑줄 치시고요.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에요, 반발력이에요?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 반발력. 흡입력이 생긴다. 답 몇 번이고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문제 9번. 서로 가까이 나란히 있는 두 도체의 저울류가 반대 방향에 흐를 때 각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을 물었네.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 반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에요, 반발력이에요? 반발력이 생긴다 그랬죠? 답 몇 번이고 2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10번에 보시면 10번에 무슨 도체? 왕복도체입니다. 그래서 평행 왕복도체 흐르는 전류의 작용력을 물어내. 우리 왕복도체, 우리 왕복은 갔다 오면은 양쪽의 전류량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왕복도체 나오면 흡입력, 반발력. 반발력. 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면은 이제 11번을 약간 응용해서 낸 문제인데 11번 보십니다. 11번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작은 무슨 극이 있냐면 요게 바로 N극이 있고요.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다? S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S극이 있어요. 다시 요게 자극 N극이 있고요.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냐?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극은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력선이고 그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디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놨더니 이 도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이 도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 것인지를 물은 겁니다. 그러면은 힘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뭐였어요?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 왼손 법칙이죠.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을 알고자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우리는 각각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지가 뭐예요? 힘이고 요게 자장이고 요게 바로 전류가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자장, 즉 자기력선, 자장은 어디로 가는 거? 일로 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 놈은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전기에서 방향 표시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 원형 안에 크로스 X를 치느냐 점을 찍느냐. 그러면 원형 안에 이렇게 X를 친 것은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전류잖아요. 그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어떻게 이게 등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장, 전류 이렇게. 그러면은 이 도체가 받는 힘의 방향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체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가 되냐? 힘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요 아래쪽이 여러분 보시면 A, B, C 중에 뭘로 돼 있어요? 요 아래쪽이 C로 돼 있죠. C 방향의 힘이 발생합니다. 다음 몇 번 정답이고 3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고 풀어본 겁니다. 그럼 오늘을 뭐 하실 거냐면요. 교재 70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에 다섯 번째 보시면 다섯 번째 뭐 있어요? 전자 유도 작용이라고 있죠. 요거 들어갑니다. 전자 유도 작용입니다. 그럼 이 전자 유도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전기의 기본 소자는 뭐냐면은 RLC죠. 그럼 전자 유도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성분에 의해서 요 전자 유도 작용이 발생하냐 바로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게 L입니다. L이 뭐죠? L이 바로 뭐냐? L이 바로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인덕턴스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전자 유도 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 유도 작용, 즉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바로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변압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유도 현상에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구 찾기? 변압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 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용어 정리니까요. 그냥 참고상으로 보십니다. 네.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면 기기에 들어가시면요. 요걸 배웁니다. 이건 기기 시간에 다 배우십니다. 네. 요게 철심입니다. 철심. 이게 뭐가 되고 철심. 그럼 이 철심에 제가 뭐를 감냐? 이렇게 제가 뭐를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요건 뭐예요? 철심이고요. 요건 뭐예요? 코일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철심의 양쪽에 뭐예요? 두 덩어리의 코일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코일과 이 코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의 철심에 양쪽에 뭐가 코일이 감길 뿐이라는 거죠. 즉 의자, 즉 공원에 갔더니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양쪽에 뭐예요? 하나의 의자 양쪽에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철심의 양쪽에 코일이 몇 개? 두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코일과 이 코일은 정기적으로 접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나. 바로 하나의 철심의 양쪽에 서로 다른 코일 덩어리가 각각 한 개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압기는 지금 이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변압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변압기는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느 쪽이 1차고 어느 쪽이 2차냐면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무조건이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요쪽을 몇 차 측으로 많이 잡아요. 요쪽을 제가 일반적으로 1차 측이라고 많이 잡고요. 요쪽을 일반적으로 몇 차 측? 2차 측이라고 많이들 잡습니다. 그래서 통상 요쪽을 1차, 요쪽을 제가 2차 측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제가 어디에만? 1차에만. 제가 여기에만 어떤 짓을 가한 거지, 요거는 제가 어떤 아무 짓도 제가 하진 않은 상태야. 그럼 제가 어디에만? 1차에만. 1차 말고 1차 여기에만. 요 1차에만 제가 뭐를 갖다 거냐,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그 1차에 걸린 전압을 제가 V1이라고 잡을 거고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냥 1차에 흐른다 해서 제가 그냥 편의상 I1이라고 잡은 거예요. 이 I가 흘러 들어가요. 코일이 들어가죠.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드냐? 자석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드는데, 이때 이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석의 일부는 자기 자신의 코일을 끊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뭐야? 이 철심을 따라서 어느 쪽으로 요 2차 측 코일을 이렇게 뭐가 되냐? 끊는 겁니다. 이때 이 철심의 용도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자석을 원활하게 뭐가 돼? 흐를 수 있게끔, 이동할 수 있게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심을 따라서 몇 차 측? 2차 측 코일을 끄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요, 전압은 어디에만? 1차에만 전압을 갖다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어디에? 요 2차 측이도 신기하게도 전압이 걸립니다. 이와 전압.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불러요. 전자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1차에 제가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2차에 뭐가 발생하더라? 전압이 발생하더라. 이와 같은 현상을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면은 변압기가 됩니다. 변압기. 그래서 우리는 전자유도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성분? 코일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는 것은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인데 양쪽에 전압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쪽에 제가 전압을 건 건 아니고요. 어디에? 1차의 전압을 또는 2차에만. 그래서 제가 지금 1차에만 제가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신기하게도 2차 측에도 전압에 걸리는 현상, 이와 같은 현상을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자유도 작용이 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유도 작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무슨 성분? 코일 성분, 인덕턴 성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6번째 보시면은 플레밍에 뭐가 있어요?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6번째 보시면 6번째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뭐가 되냐? 법칙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면은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의 원리는 바로 발전기의 원리고요. 발전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발전기 원리가 바로 뭐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는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나오면 발전기, 발전기 나오면 오른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뭘 알고자 될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야?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앙페리의 오른나선 법칙이라고 그랬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전동기, 즉 결론적으로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즉 어디에서 요겁니다. 도체. 우리는 도체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 오른손 법칙입니다. 다시 뭐에 의한? 도체에 의한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입니다. 우리는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앞에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요? 도체입니다. 그래서 도체에서 발생되는 도체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면은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도체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뭐냐? 발전기입니다. 그럼 발전기에 올리는 요거야. 이게 발전기입니다. 앞에서 전동기 배우셨죠? 요게 자극 N극입니다. 그러면 요게 자극 N극이 있으면요, 요 N극 가까이는 무조건 뭐가 있게 마련이야? S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그럼 자극이 있으면 즉 자극이 있으면 맞나요? 즉 여기 자극이 있으면 이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낸 걸 뭐라 그래요? 자기력선.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고? 자계, 자장,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제가 뭐를 갖다 놔요? 이렇게 도체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도체를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이 도체를, 즉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은 다음에 도체를 갖다 놓은 다음에 요 양단지에 전압을 갖다 걸면 이건 뭐야? 전동기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발전기죠. 그럼 발전기는요, 여기에 전압을 갖다 건 게 아니라 요걸 갖고 여러분이 돌려줍니다. 그럼 제가 이걸 빙글빙글 돌려요. 그럼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체를 갖다 놓고 이 도체를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뭐냐? 발전기야. 그럼 이제 이걸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돌려주는데 이때 요 놈을 돌리는 원동력이 뭐냐에 따라서 무슨 발전기가 바뀝니다. 만약에 요 도체를 돌린 원동력이 물의 낙차다. 그럼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이 도체를 돌려서 전기를 뽑아내면 뭐라 그럴까요? 수력발전이라 이름 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 도체를 돌린 원동력이 만약에 바람이다. 바람을 이용해서 이걸 돌려서 전기를 뽑아내는 그럼 뭘까요? 풍력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이걸 돌려주는데 누가? 석탄을 이용해서 이걸 돌려줍니다. 그럼 뭘까요? 화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돌릴 때 제가 우라늄을 씁니다. 그럼 뭘까요?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체를 돌려주는데 누가 돌려줄 것이냐. 그래서 누가 돌려줘서 전기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무슨 뭐냐? 발전기라는 이름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발전기 원리입니다. 간단해요.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체 갖다 놓고 이걸 빙글빙글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그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체 갖다 놓고 이걸 빙글빙글 돌렸더니 뭐가 나온다? 전기를 만든다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이 도체에서 만든 뭐가 돼? 기전력에 내가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럼 내가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거야. 그럼 플레밍 오른손 법칙 사용법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사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각각의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엄지, 집게, 중지는 뭘 가리키냐면요. 요겁니다.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간혹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첫 번째가 바로 엄지입니다. 엄지. 그럼
엄지가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라고 볼 때 도체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 그 다음에 뭐가 이게 있습니다. 집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지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이거 검지. 또 뭐 인지라고 그러죠. 인지가 있습니다. 요 놈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요것은 바로 뭐의 방향이냐? 자속의 방향입니다. 자속의 뭐가 되냐?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야? 중지가 있죠. 중지. 그럼 중지가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중지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무의 방향이면은 기전력의 방향.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요 놈들이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쭉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법칙입니다. 예. 이제 보세요.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체 갖다 놓고 요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게 바로 뭐냐? 발전기죠. 이때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기입니다.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가 이걸 열심히 돌렸더니 여기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전기를 만들 것이냐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자 7번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요 놈이 몇 번이냐면은 7번입니다. 그럼 7번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장 안에 도체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을 뜻하는 겁니다. 7번을 보시면요. 7번이 요겁니다. 요겁니다. 즉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체가 나와 이걸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기가 나올 것이냐를 따진 겁니다. 제목이 7번째 도체에서 발생된 유도기전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7번째가 바로 도체에서 발생된 유도기전력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기가 나올 것인지를 봤더니 이라는 것은 이것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요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도체에서 발생되는 뭐가 되냐면은 유도기전력입니다. 우리가 도체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씁니다. 그럼 여기서 V라는 것은 바로 운동 속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속도를 뜻하는 거고 B라는 것은 자속 밀도, L이라는 것은 전선의 길이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요 세타라는 것은 바로 자기장과 도체가 이루는 뭐냐? 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전력 E라는 것은 이게 V가 속도잖아요. 그럼 속도를 뭐가 돼요?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빨리 돌려서 뭐가 돼요? 요거 넣으면 뭐예요?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가 뭐냐?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체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71쪽에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봐야죠.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없나요?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있네요. 이쪽 보시냐면 문제가 하나뿐인 서류가 없으니까요. 하나 풀겠습니다. 86쪽을 보시면요. 한 개 있네요. 이게 86쪽에 보시면 86쪽입니다. 86쪽에 보시면 86쪽이 있는 86쪽.
예, 86쪽에 보시면 문제 37번입니다. 86쪽 보시면 문제 37번이 관련된 문제 7번에 길이가 주어지는 길이가 얼마? 50입니다. 그래서 50cm인 직선상 도체봉에 자속 밀도가 주어지는 자속 밀도가 얼마? 1인 평등 자개 중에 자개와 수를 놓고 이것을 속도가 주어지는데 50m/s 속도로 자개와 얼마? 60도가 되는 거죠. 60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유도기전력은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유기기전력인데 모양새가 전선 쪼가리 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도체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을 물은 거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어딘지 도체냐 코일이냐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도체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이야. 그럼 도체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 E라는 것은 시계도 나온 것처럼 VBL의 무슨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속도가 50 주어졌고 곱하기 자속 밀도가 얼마가 주어졌나? 0.1이고 L이 길이잖아요. 우리 길이가 얼마? 50이니까 50을 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의 단위는 뭘 쓰는 거야? 메타를 쓰는 거죠. 그럼 누구를? 요 C를 우리가 뭐가 되냐? 버립니다. 그럼 C는 뭘 의미하는 거야? 10에 뭐가 되냐? 마이너스 몇 승? 2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요 C가 없어지면서 곱하기 얼마를 해주는 거야? 10에 마이너스 2승을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에 사인의 몇 도가 되냐? 몇 도야? 각 몇 도?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얼마의 값이 떨궈지냐면은 바로 3번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37번 답 몇 번이고 3번입니다. 예, 문제는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 이제 뭘 하실 거냐면은 이제 쪽수를 이제 넘기셔서 71쪽을 보십니다. 71쪽. 71쪽이 뭐예요? 인덕턴스입니다. 이제 싹 줄게요. 예, 필기하실 분 있으면 필기하신 다음에 71쪽을 보겠습니다. 쪽입니다. 예. 71쪽 보시면요. 8번째 인덕턴스 회로입니다. 71쪽에 보시면 8번째입니다. 8번째가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입니다. 그 인덕턴스를 우리는 속칭 뭐라고 부르냐고 부른다면요. 인덕턴스를 속칭 뭐라고 부르는 것을 코일입니다. 코일. 인덕턴스가 속칭 뭐냐? 코일입니다. 그럼 전기 소자에서 코일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긴 소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인덕턴스라고 부르고요. Q로는 뭘 쓰냐면은 대문자 L을 쓰고요. 이거의 단위는 뭘 쓰냐면은 H라는 헨리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제가 요 인덕턴스 양탄자에 요 인덕턴스 양탄자에
뭐를? 전압을 한번 곱니다. 전압. 그 인덕턴스 양단자에 제가 이렇게 뭐를 갖다 거냐면은 전압을 곱니다. 요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요. 여기에 있는 뭐가 흐르기 마련이다?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이때 많은 전압을 인가하며 뭐가 흐를 것이다? 엄청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르겠냐를 본 겁니다.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책을 봅니다. 예, 첫 번째가 전압이 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요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르냐고 봤더니 요겁니다. 바로 V가 뭐예요? V가 전압이고요. 어디에 걸린 전압?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이다 해서 첨자 L을 따서 V를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냥 보편적으로 V 쓰면 되긴 되는데 그냥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첨자 L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V는 전압이고 L은 인덕턴스. V를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인덕턴스에 걸린 전압 V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짜리 전압을 걸어야지만 전류가 흐르겠냐고 봤더니 요만큼의 전압에 걸려. 이건 기본식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얼마냐면은 L에 뭐가 되시냐면은 dT분의 바로 뭐가 되고 dI가 되고요. 또는 코일의 가무 이게 코일이야. 또는 코일의 가무 건수 횟수를 제가 뭘 한다면 n이라 한다면 요것은 뭐가 되냐? n의 d 뭐분의 t분의 바로 d 뭐가 되냐?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덕턴스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이게 바로 인덕턴스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 구하는 공식에서 기본식이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요. 요 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책에 붙어서 있으니까 같이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요. 요 식하고 요 식은 뭐예요? 같잖아요. 그럼 요 식하고 요 식은 같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게 사라져야 되겠죠? 누구 사라져요? 여기 dt, dt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면서 어떤 식 하나를 우리가 어떤 식 하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은, 즉 어떤 식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뭐 곱하기 뭐는 L 곱하기 I는 뭐 곱하기 뭐와 같다는 거야? N 곱하기 파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람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람다라는 게 뭐냐면은 세교 뭐가 되냐? 자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자속? 세교 자속. 그럼 세교 자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거예요. 요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르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전류 I가 흘러서 어디 들어가요? 코일이 들어가죠. 그럼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요. 신기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은 자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석의 일부가 누구를? 이 코일을 이렇게 뭐가 되냐? 뚫고 들어갑니다. 그럼 세교자석이라는 것은 코일을 뭐가 돼요? 관통하는 자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세교자석이라고 부르고 기울어는 람다를 씁니다. 다시 코일이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드는데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석 일부가 누구를? 코일을 뚫고 들어가는 게세요. 그럼 코일을 뚫고 관통하는 자석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세교자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교자석을 수식으로 나타냈더니 요만큼이다라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것도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의 단위로는 뭘 쓰는 거야? WB라는 뭐냐? 외부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세교자석입니다. 이제 제가 어디에서? 요 식에서 제가 뭘 구해보냐면은 L 값을 제가 구해봅니다. 요 식에서 제가 뭘 구해보자면은 L 값을 구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L에 대해서 물었으면 I가 필요 없잖아요. 제끼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고요? 나누기가 돼요. 그럼 나누기가 되면 요것은 뭐분의 뭐야? I분의 뭐가 되냐면은 N 파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요 식을 제가 한번 다시 씁니다. 요 식을.
요 식을 다시 쓰시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나 봐보세요. n이고 요 파이 있죠, 파이. 우리가 앞 시간에 파이를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앞 시간에 파이를 배웠는데 참고로 봅니다. 우리가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음 법칙을 쓰시면 우리가 자기회로죠. 우리 자기회로에서 파이 오음 법칙을 쓰시면 이것은 뭐분의 Rn분의 뭐였냐 F였습니다. 맞잖아요. 요거를 다시 씁니다. Rm이 뭐야? Rm이 뭐야? 안 했나 우리가? 앞에 있는 거 맞죠 이거? 요 Rm이 바로 뭐냐? 자기저항이에요. 우리 자기저항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뮤 S분의 뭐였고 L이었고요. 요 F가 뭐예요? 기자력이었죠? 기자력이라는 것은 뭐 곱하기 뭐야? N 곱하기 바로 I가 된 거였습니다. 그럼 요 식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 하고 봤더니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L분의 뮤 S의 뭐가 되는 거야? NI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파이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요 파이. 요 파이 대신에 제가 요 파이 대신에 뭘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걸 쓸 수 있다는 거죠. 파이 대신에 요걸 L에 뮤 S N I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누구 찍찍이요? 요거 하나 찍, 요거 하나 찍 날라가죠. 그래서 찍찍 날리고 남는 걸 하나를 적었더니 어떤 놈이 하나가 남는 거야? 여기 나옵니다. 바로 뭐분의 I분의 바로 뮤 S N 뭐가 돼요? 제곱이 남습니다. 그럼 누가 인덕턴스를 구하라. 인덕턴스가 뭡니까? 라고 물어. 인덕턴스는 요게 인덕턴스고요. 또 요것도 인덕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하얀 거 적은 거 있죠? 요게 인덕턴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인덕턴스의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덕턴스의 단위로는 뭘 써요? H라는 헨리의 단위를 써요. 그런데 이 단위와 유사 단위 같은 게 뭡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요겁니다. 항상 전개에서 나오는 단위는요. 이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많이 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식에 의해서 단위가 나와요. 그럼 잘 보시면 L이라는 것은 I분의 N파이죠. 이 N파이가 뭐예요? 세교 자석이고 그럼 자석의 단위는 뭘 써요? WB를 씁니다. 그다음 퍼니까 나누기 퍼. I가 전류죠. 우리 전류의 단위는 뭘 써요? A라는 뭐냐? 암페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또 다시 씁니다.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어디에서 구해보냐면 여기서 구합니다. 그럼 제가 요 식에서 뭐를 구할까요? 인덕턴스 L을 구해볼 거예요. 요 식에서 L 값을 구하면 DT는 할 필요 없죠. 제끼입니다. 그러면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나누기가 돼가지고 이것은 바로 뭐분의 DI분의 D 뭐가 돼요? T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인덕턴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단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 전압의 단위로는 뭘 써요? 볼트를 쓸 거고 시간의 단위로는 뭘 써요? 세크를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요 I의 단위가 뭐야? 전류죠. 단위는 뭐가 되냐? 이렇게 암페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씁니다. 뭘 쓰냐면은 요 놈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요 놈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요. 우리는 요 전압이냐 V가 되는데 요 V는 뭐에 다닐까요? V가 요 단위 V는 뭐에 다니야? 전압의 단위고요. 암페어가 뭐에 다니야? 전류의 단위잖아요. 그러면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요 값을 뭐라 그래?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르죠. 이때 저항의 단위는 뭘 써요? 오음을 씁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뭐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우리가 뭘 써요? 오음을 써가지고요. 오음입니다. 곱하기 뭐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단위가 뭐야? 인덕턴스 단위 헬리와 같은 단위 찾아라 그러면은 요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뭐의 단위야? 인덕턴스의 단위입니다. 알아두십니다. 네. 그럼 이제 구별해 볼게요.
인덕턴스가 요거, 인덕턴스는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실 때는 요거하고 요거만 외우시는 겁니다. 뭐 파란 거 빨간 거 다 의미 없죠. 그냥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려고 색깔별로 구분한 거지. 여러분이 할 때는 요거하고 요게 인덕턴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뭐냐면은 I분의 N파이라는 인덕턴스는 요 상태입니다. 즉 그냥 이 코일 상태에서 나오는 인덕턴스는 요 놈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여기에 소리가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I라는 것은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고요. 요 N이라는 것은 감겨있는 권수입니다. 지금 몇 바퀴 감았어요? 4바퀴 감았죠? 권수는 이걸 뜻하는 거고요. 요 파이라는 것은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죠. 이때 요 놈이 만드는 자석 파이를 뜻합니다. 이번에 I분의 뮤 S N제곱은 뭐냐? 요거야. 지금 이 코일에 이렇게 제가 철심을 끼웁니다.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철심에 뭐가 감긴 거야? 코일이 감긴 거죠. 그럼 이 철심에 코일이 감긴 상태에서 나오는 인덕턴스는 요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I라는 것은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고요. 요 뮤라는 것은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흐르잖아요. 맞나요? 이때 이 철심을 뚫고 들어가는 자석을 뜻하는 거고요. 요 S라는 것은 이 철심의 단면 지역을 뜻할 거고, 요 N이라는 것은 철심에 감겨있는 뭐냐? 권수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철심에 코일을 감은 것을 뭐가 돼? 이거 솔레노이드라고 부르고요. 이때 원형 철심이면 환상 솔레이드, 환상을 잘라서 펼쳐놓으면 이걸 무한장 솔레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철심에 뭐가 감긴 거예요? 코일이 감긴 건데 원형 철심이냐 그냥 넓적한 철심이냐에 따라서 무한장 환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덕턴스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식을 쓸지 요 식을 쓸지는 간단히 말하면 철심에 코일이 감겨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인덕턴스는 요게 되고요. 철심에 코일이 감기지 않은 결론적으로 그냥 인덕턴스 이게 됩니다. 다시 철심에 코일이 감긴 상태에서 나오는 인덕턴스는 요 놈이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뭐냐? 요 식이다라는 그래서 구분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심에 코일이 감겼을 때 나오는 인덕턴스냐 그렇지 않은 인덕턴스냐에 따라서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어디까지 설명드렸냐면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71페이지죠. 71페이지 부분에 가로 1번 해가지고요.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뭐냐? 추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딱 한 개만 할게요. 이번에 요거요. 그럼 제가 인덕턴스 양단제 요만큼의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전류니까 저는 그냥 I를 쓸 거고 어디에? 코일에 흐른다 해서 의미 없죠. 그냥 IL. 즉 I는 전류고 L은 인덕턴스. 붙여서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럼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요 식에서. 요 식에서 I 값을 구하면 L 필요 없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뭐예요? 나누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미분이죠. 미분을 없애기 양변을 적분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인테그랄 바로 V에 뭐가 되냐? DT가 됩니다. 이게 바로 코일이 흐르는 전류인데요. 다행히도 이거는 우리가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몇 번째? 세 번째 역기전력이라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